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제 6회차 통합 필수 이론 썸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구조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성질체는 항상 뒤에 관계라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조형체 관계, 그럼 어떤 관계냐? 자, 이성질체는 분자식이 동일해야 되고요. 이성질체 관계는 분자식이 동일해야 되는데, 구조형체는 분자식이 동일하면서 원자 핵의 연결 순서가 다른 두 화물의 관계를 우리는 구조형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알케인의 구조형체를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부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4개죠. 구조형체가 아이소부테인입니다. 펜테인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그죠? 이게 헥세인이에요. 그럼 탄소사슬 줄여서,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 그리고 이제 탄소사슬이 4개로 바뀌어서 각각 탄소에 됐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5개. 그리고 헵테인의 구조 형식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7개의 탄소를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사슬을 6개로 바꾼 다음에, 그죠? 탄소 하나를 붙여주고 6개를 그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탄소 사슬을 5개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탄소 2개를 이웃자리로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탄소 하나를 건너뛰어서 붙여줄 수도 있죠. 됐나요? 그리고 탄소 5개를 주사수로 선택하고, 메틸을 각 탄소에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탄소 5개를 그리고 탄소 2개를 연속해서 붙이는 거죠. 중심 탄소에다가. 그죠? 이 중심 탄소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후에 이제 탄소 4개짜리 주사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4개를 그리고 탄소 3개를 붙여야 되잖아요. 한 탄소에 2개, 나머지 탄소에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탄소 7개예요. 7개. 여기는 탄소가 5개예요. 여기도 6개예요. 그죠? 6개. 그리고 여기가 5개가 주사슬. 그죠? 이렇게 5개가 주사슬. 마지막으로 탄소 4개가 주사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형체 개수가 부테인은 몇 개? 2개. 펜테인은 몇 개? 3개. 헥세인은 몇 개? 5개. 헵테인은 토탈 몇 개? 9개의 구조성체를 그려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성질체 분류하는 것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는 거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명명법이었죠. 명명법. 자, 명명법인데 이 명명법이 체계명으로 아이유팩이잖아요. 그죠? 자, 이 명명의 아이유팩 체계의 구성은 여러분들 접두사, 모체, 이렇게 전미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우리 접두사는 의미하는 게 바로 접두사는 치환기의 종류, 그리고 위치, 탄소 사슬에 몇 번 탄소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개수는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모체는 연속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전미사는 바로 작용기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알케인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미사가 ANE. 그러면 탄소 단일결합, 탄소 수소 단일결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가 치환기죠. 이 치환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킬입니다. 알킬. 그럼 알킬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탄소사슬에 수소가 있으니까 알케인을 표현한 거예요. 알케인에서 수소 원자를 하나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 제거했다고 표현하면 알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케인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제거한 나머지 구조를 우리가 알킬이라고 하고, 이 알킬 자체가 안정한 건 아니죠. 알킬은 분자에서 치환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킬기를 명명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명명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알킬기를 한번 적어보죠. 메테인에서 만들 수 있는 알킬기는 이렇게 메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ME라고 하고요. 에테인에서는 만들 수 있는 알킬기가 에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ET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이제 프로페인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소를 제거했다. 그래서 여기 수소 하나 제거했죠. 1차소 제거. 2차소를 제거했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된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1차소 제거했을 때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2차소 제거했을 때 우리가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약으로는 이쪽이 PR이 되는 거고요. 얘는 아이소니까 I를 적어주고 아이소 프로필 이렇게 보통 표현해 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탄소 4개로 가면 되겠죠? 탄소 4개로 갔을 땐 이 부테인이 될 테고, 부테인에서 1차소를 제거하면 이렇게 부틸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2차소를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세컨더리 부틸이 되겠죠. 그래서 약으로만 적어볼게요. 얘는 BU라고 적고요. 얘는 세컨더리 부틸에 SEC, 여기 BU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 SEC는 다시 뭘로 표현해야 되냐? S로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S부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정체가 있었죠? 부테인은 이런 아이소부테인이라고 하는 구조정체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서 1차소를 제거하면 다음 같은 구조가 나오죠. 얘가 바로 아이소부틸이 되는 겁니다. 아이소부틸. 여기서 3차소를 제거하면 이 모양이 될 텐데 얘가 바로 터셔리 부틸, TRT라고 적고요. BU. 근데 마찬가지로 TRT는 T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T만 적어도 상관이 없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메테인에서 메틸, 그죠? 메테인에서 메틸이 만들어지고, 에테인에서 에틸이 만들어지고, 자, 프로페인에서 1차소 제거하면 프로필, 2차소 제거하면 아이소프로필. 됐죠? 부테인에서 1차소 제거하면 부틸, 2차소 제거하면 세컨더리 부틸. 아이소부테인에서 1차소 제거하면 아이소부틸, 3차소 제거하면 터셔리 부틸, T부틸. 이렇게 여러분 명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들이 골격 구조로 표현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킬기 구조를 골격 구조로 잘 연습해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킬기들에 대한 명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터셔리, 세컨더리 이런 것들은 다 관용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누굴까요? 예, 터셔리 부틸, T부틸이란 말이죠. 이 T부틸은 체계명으로 붙일 때 여기 1번, 2번이기 때문에 1번 탄소에 메틸이 2개 있죠. 1,1 다이메틸, 뭐라 부른다? 에틸이라고 명명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세컨더리 뷰틸이 되죠. 그럼 이것의 체계명은 무체 직접 분탄소 1번, 여기 2번, 3번 가장 긴 탄소 사슬이 프로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번 탄소에 메틸이 붙어 있네요. 1메틸 뭐라 부른다? 프로필이라고 명명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게 네오펜테인이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수소를 하나 제거했다면 얘는 네오펜틸입니다. 그죠? 네오펜틸. 네오펜틸이 관용명이잖아요. 체계명으로 붙이면 모체 직접 분탄소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죠. 그러면 2번 위치에 메틸이 2개니까 2다이메틸 뭐라 붙이면 된다? 프로필이라고 붙이면 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한 이쪽, 이 왼쪽이 관용명이에요. 관용명으로 나와도 정답이고요. 체계명으로 나와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용명으로 부르는 방법도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체계명으로 부르는 방법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명명법의 규칙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체계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 여러분, 명명법의 가장 첫 번째는 주사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사서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연속적으로 가장 긴 탄소 사슬이에요. 그죠? 연속적으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긴 탄소 사슬이 두 개 이상 존재할 때는 치환기 수가 많은 사슬이 주사슬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여러 개일 때 치환기 개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가장 긴 탄소 사슬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 사슬이 주사슬이 되는 겁니다. 주사슬을 잘 선택했으면 주사슬에다 번호를 붙여야 돼요.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첫 번째는 사슬의 말단에서 넘버링을 했을 때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 해요. 그죠? 첫 번째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 첫 번째가 동일하다면 두 번째, 두 번째가 동일하면 세 번째예요. 됐죠? 근데 모든 치환기의 번호가 동일할 때는 치환기 알파벳이 빠른 치환기, 치환기의 알파벳이 빠른,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까요? 알파벳이 빠른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입니다. 맞죠? 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 넘버링 하려고 했는데 모든 치환기의 번호가 동일할 때 치환기에 뭘 고려한다? 알파벳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설 선택할 때도 두 가지 규칙이 있었고 번호 부여할 때도 두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아무거나 먼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1번 먼저 고려하고 1번으로 판단이 안 될 때 2번, 1번으로 판단이 안 될 때 2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이제 3번은 이 접두사하고 모체하고 전미사를 한 단어로 써주면 되죠. 근데 이 접두사가 여러 가지 종류, 알킬기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여러 가지 치환기가 있죠. 반드시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이때 알파벳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미포함되는 것이 바로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 다이, 트라이, 테트라. 됐죠? 그리고 차수를 나타내는 것 세컨더리, 터셔리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소, 네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심표하시면 되고요. 숫자와 문자 사이는 뭐 하면 된다? 하이픈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치환기를 나열할 때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체계명, 아유팩이라고 불러요. 이 아유팩 체계명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필수이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되 교재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골격 구조로 바꿔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연습장에 골격 구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재명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명명됐는지 교재랑 잘 비교하면서 여러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위클리 테스트는 명명법 문제를 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복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대부분의 기출 문제의 여러분 명명입니다.
자, 그런데 미기출된 명명법 규칙이 하나 있다고 했죠. 약간은 지엽적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탄소가 지금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3번 탄소에 1번, 2번, 3번 탄소에 에틸 그룹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5번 탄소죠. 터셔리 부틸이에요. 5번 탄소에. 그래서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끔 이렇게 넘버링 해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터셔리 부틸에 5 터셔리 부틸 아니에요. 5 터셔리 부틸. 그죠? 그리고 3번 위치에 에틸이 있죠. 이거 누구 먼저 나열해야 돼요? 여기는 B, 여기는 E죠. 그러니까 5 터셔리 부틸부터 먼저 나열해야 돼요. 그죠? 5 터셔리 부틸, 5 터셔리 부틸, 3 에틸 옥테인이라고 명명하면 되겠죠. 뭐 이게 일반적인 명명인데 지금 이 녀석을 체계명으로 붙이면 1 다이 메틸 에틸이 되죠. 중요한 건 이 1 다이 메틸 에틸이 몇 번 탄소에 결합하고 있다고요? 옥테인의 5번 탄소에 붙어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5가 아니라 1 다이 메틸 에틸과 지금 3번 위치에 에틸이 있어요. 그죠? 3번 위치에 에틸. 한번 얘랑 얘 중에 누굴 먼저 적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때 우리는 보통 다이트라이와 같은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어는 알파벳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다이메틸은 그죠? 다이메틸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메인 체인에 붙어 있는 치환기가 아니에요. 이 메틸과 이 메틸이 이 메인 체인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요? 이 에틸에 붙어 있는 거죠. 에틸. 그러니까 이 1 다이메틸 에틸을 이 옥테인의 치환기 하나로 우리는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D자를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키죠. 맞죠? 그래서 다이를 빼고 M부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D를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명명을 해보면 그죠? 5 그죠? 주사슬이 5번 탄소에 1 다이메틸 에틸이라고 명명해 주고 그런 다음에 3 에틸이라고 적어주고 그러고 탄소가 8개다 모체를 적어주고 단일 결합이니까 옥테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는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약간은 지엽적일 수 있어요. 지엽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몇몇 책에서만 그냥 소개를 하는 규칙이다.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명법 필수로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명명법의 기본은 알케인의 명명법입니다. 이 알케인의 명명법이 가장 기본적인 뼈대고요. 이 뼈대를 가지고 작용기들이 바뀌었을 때 명명법 규칙이 약간씩 바뀌어요. 즉 주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바뀌고요. 넘버링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여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부했던 알케인의 명명법이 많이 흔들리고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작용기의 명명법 공부할 때 많이 깔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케인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알케인은 명명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바로 형태입니다. 영어로도 기억해 주세요. 컨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단일 결합의 회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 중에서 에테인, 그죠? 그리고 프로페인, 그리고 뷰테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공부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건 이 뷰테인의 형태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에테인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에테인의 구조를 삼연체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탄소-탄소 결합에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회전에서 한 가지 형태를 더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개념적으로는 이 두 구조는 모두 체계명은 에테인,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냐? 컨포메이션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컨포메이션이 다른 것을 결합하고 있는 시그마 결합, 이 결합하고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을 뉴먼트용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죠. 왼쪽은 바로 전면 탄소가 튀어나온 수소, 뒤로 들어간 수소, 종이면에 있는 수소, 그죠? 종이면에 있는 수소,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온 수소, 뒤로 들어간 수소,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오른쪽 형태는 종이 위에 있는 수소, 그죠? 튀어나온 수소, 그리고 들어간 수소,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ECH 결합과 ECH 결합은 동일면이기 때문에, 즉 이면각이 0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후면 탄소에 있는 CH 결합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결합의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상호 전환되죠.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컨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엇갈린 형태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가리워진 또는 가려진 형태라고 합니다. 엇갈린 형태에서는 전면 탄소와 후면 탄소에 있는 CH 결합이 이루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가 60도, 이면각이 60도. 그죠? 가려진 형태에서는 전면 탄소의 CH 결합과 후면 탄소의 CH 결합이 동일면에 있기 때문에 이면각이 몇 도? 0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엇갈림과 가리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각각의 수소를 이렇게 전면 탄소에 하나, 후면 탄소에 하나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면각에 따라 회전을 시키면 이면각이 0도일 때는 가려진 형태, 60도일 때는 엇갈린 형태, 120도일 때는 다시 가려진 형태, 180도일 때는 다시 엇갈린 형태, 240도일 때는 다시 가려진 형태, 300도일 때는 엇갈린 형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면각에 따라서 가려진 형태와 엇갈린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엇갈린 형태 3개와 가려진 형태 3개를 항상 잘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가 주어지건 간에 여러분들은 뉴먼트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뉴먼트형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탄소 단일 결합을 뉴먼트형 한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에테인의 형태인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가 바로 에테인의 가려진 형태와 엇갈린 형태의 에너지 차이는 우리 교재에 보면 12kJ/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2kJ/몰에 해당하는 에너지 증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틀림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틀림 무리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합의 가리움에 의한 에너지 증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의 가리움에 의한 에너지 증가분을 우리가 비틀림 물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CH 결합이 한번 가려지죠. 여기도 가려지죠. 여기도 가려지죠. 몇 번 CH 결합들이 가려지나요? 3번 가려지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한 번의 CH 결합이 가려질 때마다 얼마만큼씩 4kJ/몰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CH 결합과 CH 결합의 가리움이라고 하면 가리워졌으니까 무슨 무리가 발생하죠? 이 비틀림 무리가 발생하고, 이 비틀림 무리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kJ/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에테인의 형태로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하죠. 여기 이렇게 H, 여기 H, 여기 H, 그죠? 그리고 여기 H, 그리고 여기 H, 그리고 여기가 H면 여러분 에테인이고, 여기가 CH3면 이제 프로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인은 여기는 이 결합을 뉴먼트형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자, 전면 탄소에 튀어나오는 H가 10시 방향, 들어가는 H가 10시 방향, 그리고 6시 방향의 H, 그죠? 12시 방향으로는 CH3, 여기 튀어나오는 H, 뒤로 들어가는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탄소 결합이
회전을 하게 될 텐데, 회전을 그러면 이렇게 가려진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가 CH3, 여기가 H, 여기 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뉴먼 투영해 보면, 자, 전면 탄소는 여전히 이렇게 Y자 형태로 표현되고, 후면 탄소에 여기가 CH3가 되겠죠.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이 빠르게 상온에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때 여러분 차이점은, 에테인과의 차이점은, 여기 CH 결합이 가려지고 CH 결합이 가려지고 똑같죠. 하나의 차이점이 바로 H하고 누가? CH3가 가려지죠. 그래서 HH의 가리움, HH의 가리움은 여기 에테인과 동일해요. 근데 H하고 이 메틸의 가리움으로 인해서 무슨 무리가 조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비틀린 무리가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6kJ/몰이에요. 얘는 에너지 증가분이. 그럼 얘는 4죠. 얘도 4죠. 그럼 토탈 14kJ/몰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엇갈린 형태와. 그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테인과 여러분 이제 프로페인의 형태의 이면각대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면각이고 여기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면각 0도, 뭐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한 바퀴 돌아서 36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된 요 포인트가 가려진 형태고요. 자, 여기 표현한 요 포인트가 바로 엇갈린 형태가 되겠죠. 됐죠? 이 엇갈린 형태와 가려진 형태의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무슨 무리라 해석해야 되고, 비틀린 무리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비틀린 무리라 해석해야 되고, 이 비틀린 무리의 크기가 매우는 거 아닙니다. 에테인일 경우에는 얼마? 12kJ/몰이고, 프로페인인 경우에는 얼마다? 14kJ/몰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프로페인은 14kJ/몰이 되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H하고 메틸의 가리움이 조금 더 비틀린 무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테인과 프로페인의 형태 여러분 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테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뷰테인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뷰테인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죠? 뷰테인. 그러면 뷰테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뷰테인은 여러분 이렇게 2번 탄소와 3번 탄소를 뉴먼 투영합니다. 지금 1번, 2번 탄소나 3번, 4번 탄소를 뉴먼 투영해서 이면각대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랑 동일하죠? 에테인과 프로페인의 이형태체 그래프랑 동일해요. 탄소 1번, 탄소 2번을 하든지 탄소 3번, 탄소 4번을 뉴먼 투영해서 이형태체 분석을 하면 제가 방금 표현된 엇갈린 형태 하나, 이렇게 에너지 준위 하나, 가려진 형태 에너지 준위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1번, 2번이나 3번, 4번 하지 않고 2번, 3번 합니다. 그래야지만 에너지 준위가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테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내가 뉴먼 투영하고자 하는 탄소를 이렇게 확인했으면 이 탄소는 반드시 정사면체 구조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뉴먼 투영하지 않는 탄소는 굳이 사면체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사면체로 표현하고 원자단을 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지금 수소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관찰자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던지 해서 뉴먼 투영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뉴먼 투영을 해보면, 자, 저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H, 튀어나온 H, 뒤로 들어가는 H,
CH3, 그죠? 여기 CH3, 여기 튀어나온 H, 뒤로 들어가는 H 이렇게 그려지죠. 이제 60도씩 회전시키면 돼요. 회전할 때는 반드시 전면 탄소나 후면 탄소 중에 하나는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후면 탄소에 있는 CH3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올 테고 나머지는 다 H.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면 탄소 고정이니까, 그죠? 여기가 CH3, 여기가 H, 여기가 H. 자, 그러면 다시 전면 탄소 고정 H, H, CH3. 여기가 CH3죠. 그리고 여기가 H고 여기가 H죠. 그죠? 그리고 단면 탄소 고정시키고 이제 CH3가 후면 탄소의 CH3가 8시 방향,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CH3가 여기 오겠네요. 10시 방향으로. 그럼 여기가 H, 여기가 H. 다시 6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면각을 정해야 되는데, 이면각은 전면 탄소의 기준, 후면 탄소의 기준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사이즈가 큰 놈,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이때가 이면각 0도. 시계 방향 회전했으니까 얘랑 얘니까 60도. 그죠? 얘는 얘랑 얘니까 120도.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니까 180도. 얘는 요렇게니까 240도. 그죠? 얘는 이렇게니까 30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0도, 120도, 240도는 가려진 형태고요. 그리고 60도, 180도, 300도는 엇갈린 형태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엇갈린 형태에서 우리가 형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두 메틸 그룹, 이 메틸과 이 메틸의 이면각이 180도일 때 우리는 이때를 안티 컨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두 메틸 그룹이 이렇게면 300도지만 이렇게는 60도잖아요. 이때를 우리가 고시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도 고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티와 고시를 비교해 보면, 안티는 전자 그룹이 큰 메틸 그룹이 정확히 반대쪽에 있고요. 얘는 이면각이 60도니까 가까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기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죠. 핵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하는 무리를 우리가 입체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시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무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체 무리가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H들이 가려지죠. 여기는 H 메틸이 가려지죠. 여러분 HH가 가려지는 것은 프로페인에서 했고요. H하고 메틸이 가려진 H하고 H가 가려진 건 에테인에서 했고요. H하고 메틸이 가려진 건 프로페인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틀린 무리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면각 240도랑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도 대부분 각각의 결합의 가리움에 의해서 비틀린 무리가 발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면각 0도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랑 얘랑은 여기서 당연히 수소들끼리 가려지니까 비틀린 무리가 발생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CH3와 CH3가 가려지죠. H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 두 원자단 중에 하나가 H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H거나 아니면 H 또는 메틸이니까요. H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엔 H가 아니에요. 수소가 아니에요. 메틸, 알킬이 가려져 있죠. 이때는 결합이 가려졌기 때문에 비틀린 무리라고 하고요. 더하기 메틸의 그룹이 크기 때문에 입체무리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입체무리. 그래서 비틀무리 더하기 입체무리로 여러분 해석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형태가 가장 불안정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이즈가 큰 원자단들의 이면각, 가장 큰 사이즈를 갖는 원자단들의 이면각이 0도일 때가 가장 불안정한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메틸의 이면각 0도일 때가 가장 불안정한데 그 이유가 바로 비틀린 무리에다가 무슨 무리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입체 무리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형태가 지금 보시면 안티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고요. 그런 다음에 고시 입체 무리를 갖는 이 고시들이 두 번째로 안정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세 번째, 그리고 이쪽이 네 번째.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형태체의 에너지를 고려해서 이면각 대 에너지를 그려보면 여러분 기준 가장 안전한 형태가 존재할 텐데 거기가 에너지가 0이 아니고 여기 안티를 여기로 잡을게요. 가장 불안정한 형태를 우리가 이면각 0도일 때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 맞죠? 여기를 6번, 다시 1번 이렇게 돌아온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면각을 여기를 뭐 180도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180도. 그럼 여기가 240도, 여기가 300도, 여기가 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 여기가 180도.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0, 60, 120, 180 이렇게 해도 되고요. 0, 60, 120, 18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면각은 뭐 정해진 대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이 포인트하고 여기 이 포인트가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고시는 이 에너지 증가분은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3.8kJ/몰의 에너지 증가분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4라고 했죠? 여기가 4라고, 여긴 6이라고 했죠? 여긴 6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토탈 얼마야? 16이죠? 그러니까 요렇게는 얼마만큼? 16kJ/몰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형태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4잖아요. 얘가 4거든요. 얘가 11이래요. 11. 교재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이해할 수 있죠? 19kJ/몰 에너지 증가분이 생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숫자들은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테인의 뉴몬통을 그리고 탄소 결합의 회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린 후에 이 형태를 바탕으로 에너지 도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시입니다. 고시. 이 고시 상호작용을 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이클로헥세인 가서 사이클로헥세인의 132축 상호작용과 잘 연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때 여기 CC결합과 여기 CC결합 이면각이 60도니까 이게 고시가 맞아요. 그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여기는 이 수소랑 여기 있는 이 수소랑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고시는 메틸과 메틸의 이면각 60도의다가 중요한데 60도가 되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메틸 그룹에 있는 수소와 이 메틸 그룹에 있는 수소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입체물리를 발생시킨다. 이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했던 용어가 있는데 바로 회전 장벽 에너지. 여러분 회전 장벽 에너지가 작으면 결합 회전이 굉장히 수월한 거고요. 쉽게 일어나는 거고요. 회전 장벽 에너지가 크면 상온에서 쉽게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탄소 단일 결합들은 회전 장벽 에너지가 작아서 상온에서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회전 장벽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가장 불안정한 이 형태체, 가장 불안정한 형태 있죠? 형태와 가장 안정한 형태의 에너지 차이로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 회전 장벽 에너지가 한번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합 필수 이론 5회차, 6회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썸머리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명령법 얘기도 했고 우리가 단일 결합 회전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분명히 고득점의 밑거름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도 있고 심화적인 내용도 있죠. 우린 통합 필수 이론이기 때문에 심화적인 내용도 다 다뤄야 됩니다. 그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머리 강좌 통해서 부족한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잘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